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2차 부등식의 풀이법을 정리를 하고 응용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게 이런 내용 맞죠?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은 일단 무슨 개념으로 풀었다? 함수 개념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자, 판별식이 나와 있죠? 이 판별식이 나와 있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2차 함수의 x절편의 개수와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d가 0보다 크면 자, x절편이 2개, 그리고 d가 0이면 접하는 경우죠. x절편이 1개, 그리고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를 보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차 부등식은 모두 몇 종류다? 4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이 4종류고 판별식이 3종류이기 때문에 모두 몇 개의 테이블이 나오냐면 12개의 테이블이 나오거든요. 여기 있는 부분을 좀 외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근데 관건은 뭐였냐면 여기 있는 좌변이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셨던 거죠. 그래서 좌변이 인수분해가 된다, 즉 2개의 우리가 실근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 범위와 사이 범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우는 것도 중요하죠. 자, 0보다 크면 무슨 범위다? 그죠? 양쪽 범위다 라고 배우셨고 0보다 작으면 무슨 범위다? 사이 범위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d가 0이면 어떻게 되냐면 좌변이 무슨 식이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되고, 자, 이런 경우를 접한다라고 불렀던 부분이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 같은 경우에는 제곱을 하면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래프로 보셔도 되고요. 2차식의 성질 가지고 우리가 보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좀 답이 좀 특수한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자, 이렇게 등호를 사용해서 수로 나오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뭐다? 좌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였고요. 자, d가 0보다 작으면 뭐가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거기서 인수분해 안 된다는 것은 암산으로 안 되는 경우예요. 자, 그럴 때 뭐를 한번 살펴봐라. 자, 판별식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A가 양수이고 우리가 D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어떻게 된다? X축하고 만나지 않고 X축보다는 위에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던 게 뭐냐면 여기는 2차식에서 A가 양수이고 D가 0보다 작으면 항상 뭐다? 얘가 2차식 자체도 0보다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0보다 큰 범위에서 0보다 큰 범위 구하라 그러면은 모든 실수가 됐고요. 만약에 0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답이 없었죠. 그래서 해는 뭐다? 없다라고 적는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푸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좌변을 보시고 뭘 봐야 된다?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패턴대로 풀어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수들이 우리가 상수로 주어졌을 때는요, 이 공식으로 푸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요걸 바탕으로 좀 특수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특수한 경우는 뭐냐면 예전 4번처럼 자, 이번에는 이렇게 2차 부등식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뭐가 주어져 있냐면 해의 조건이 주어져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이런 미지수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예제가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은 해가 모든 실수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에 배웠던 것이 자, 부등식이지만 자, 뭐로 해석을 하겠다? 자, 함수로 해석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가 항상 자, 해가 모든 실수보다 다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X축보다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그래프가 위에 있을 때를 물어본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은 이 함수가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우리가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고 하면 뭐 그래프의 모든 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X축보다 위에 있겠죠? 네, 그러면 그때는 해가 뭐가 된다? 모든 실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여기에서는 2차식이 이렇게 2차 개수가 1로 주어져 있지만 일반적인 2차 우리가 부등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요것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 경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죠? 아래로 볼록해야 되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려고 하면 여기 있는 A의 개수는 양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축하고 만나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X 절편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D는 뭐다? 0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무슨 부등식일까요? 연립 부등식이 되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온다든지 모든 x의 값을 항상 성립하는 경우를 자, 부등식 중에서도 무슨 부등식이라고 하냐면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복습해드린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절대 부등식이 될 조건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다행히도, 자, 이차함계수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1이라고 했죠?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뭐만 보시면 되냐면 판별식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판별식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B가 3입니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 A, C가 마이너스 K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다가 마이너스 K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마이너스 K를 적어주시면 9 마이너스 플러스 뭐다? 4K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이것이 바로 뭐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0보다 뭐 해야 된다? 작으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바로 K에 대한 1차 부등식이 돼서 자, 9 이항 내면 마이너스 9가 되고요. 그래서 K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자, 무슨 부등식이라고요? 절대 부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으로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는 뭐다? 그래프를 이해해가지고 이런 것을 기억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이때는 뭐만 보면 된다? 우리가 판별식만 보시면 되는데요. 다행인 건 뭐냐면 2차 함계수가 뭐다? 양수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비슷한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4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4번은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번엔 없는 경우를 물었네요. 이럴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근데 좀 차이 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예제 4번 같은 경우에는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다? 그죠? 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보세요.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좌변 전체를 뭐라고 둘까요? Y라고 둘까요? 그러면은 요거의 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프가 0보다 작게 되는, 즉 X축보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그리고 X축보다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0이 되는 부분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 접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앞에 있는 예제 4번하고 어떻다?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기보다는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없답니다. 그러면 모조리 X축보다 뭐다?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절대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X절편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T가 뭐다? 0보다 작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풀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다행인 것이 A는 얼마다? 최고점 X가 1이네요. 그래서 이때는 뭐만 보시면 되냐면 판별식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얼마다? 개수가 짝수죠. 그래서 이건 뭘 보셔야 되냐면 바로 4분의 D를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B-가 얼마다? 1이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그럼 A는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시면 5-K가 나오거든요. 자, 계산하시면 1-5 플러스 K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되죠. 자,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0보다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외워야 된다기보다는 요 의미를 해석을 해서 절대부등식이 되는 조건들을 외워서 접목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풀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건 1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K는 뭐다? 4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차 부등식 기본 개념을 배우신 거고요. 여기서는 의미를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푸는데 해석은 뭐로 한다? 그죠? 함수로 해석을 하고 중간에 모두 나올 판별식도 나오죠.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세 개의 연관관계를 잘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이번 단원을 정리하시면서 확실하게 개념을 다져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원 문자화식 세 번째 챕터 부등식이었죠. 그러면 부등식에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정리를 하고 문제에 적용시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운 것은 총 4가지였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 부등식의 기본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이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푸는 거고요. 부등식은 당연히 뭐다?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가지고 푸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배웠던 게 뭐였냐면 특히 중학교 2학년 때 1차 부등식을 배우셨습니다. 그럴 때 양변에 똑같은 것을 더하거나 빼면 부등호 방향이 변화가 없죠.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부등호 방향이 제일 중요해요. 양수를 곱하고 나눌 때도 변화가 없었는데요. 자, 중요한 건 여기는 4번이었습니다. 양면에 같은 수를 음수를 뭐다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주로 1차 부등식을 풀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셨던 거는요,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자,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연립이라고 하는 것은 식이 몇 개 이상이다, 2개 이상 있을 때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푸는 단계가 딱 정해져 있었죠. 자, 몇 단계? 3단계. 자, 1단계. 어떻게 됐죠? 그죠? 각각의 부등식을 풉니다. 2단계. 한 개의 수직선에 나타내요. 3단계. 자, 겹치는 부분을 구해가지고요. 그걸 부등식호를 이용해서 부등식으로 나타내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특수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해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해가 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대원칙은 똑같았습니다. 자, 그다음 좀 특수한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자, 이 경우죠.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A, B, C 꼴 이렇게 부르는데, 중학 1학년 때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배우셨다고요? 자, 세 개를 비교할 때는 중심이 어디다? 센터입니다. 그래서 B는 A보다 크고 C보다 작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 꼴로 고쳐 푸셔야 돼요. 그래서 A, B, C 꼴은요, 단계가 4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꼴로 고친다. 2단계, 각각을 푼다. 3단계, 한 수직선을 나타낸다. 4단계, 겹치는 부분을 기호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이죠. 그래서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변에 뭐만 있을 때, 상수만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우선 A보다 작으면 절대값이 A가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와 A와 A입니다. 그래서 거의 무슨 범위? 그렇죠. A보다 작으면 사이 범위라고 배우셨고요. 만약에 절대값이 A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그래서 무슨 범위다? 양쪽 범위라고 우리가 배우신 겁니다. 자, 그다음 추가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식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안에 있는 것이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요. 안에 있는 것이 음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도 푸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했던 게 뭐냐면 2차 함수 그래프와 2차 부등식을 했는데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결국에는 뭐다? 좌변 전체하고 우변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좌변 전체를 y라고 두는 순간에 함수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함수로 해석되려고 하면 y가 0보다 크냐 작느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은 뭐가 되겠어요? x축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바로 판별식을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2차 부등식 4종류였고 판별식이 3종류이기 때문에 12개 테이블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요, 바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서 우리가 양쪽 범위나 상위 범위가 나오는 부분이었고요. D가 0이 되면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부분이었고, 자, 특히 D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A는 양수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다? 우리가 성립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절대부등식이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모두 4가지 개념을 배우셨어요. 자, 그러면 역시 스텝 1에서는 4가지가 있겠죠. 자, 1번이 뭐냐면 A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다음 빈칸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놓으래요. 자, 이거는 뭐냐면 앞에서 복습했듯이 뭐다? 부등식의 성질을 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1번은 같은 수를 더했고요. 2번은 뺐습니다. 4번은 뭐 했다? 양수로 나눴죠. 자, 이럴 때는 부등호 방향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변하는 게 하나가 있죠. 자, 바로 3번처럼 뭘 곱했어요? 음수를 곱했어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뭐하다?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 부등호 방향만 바뀌는 것을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하고 똑같이 우리가 부등식도 어떻게 되겠어요? 등식하고 똑같이 뭐가 가능하다? 이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부등호 방향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이 바로 연립 부등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단계가 몇 단계죠? 그죠? 3단계. 그래서 1단계는 뭐냐면, 자, 요겁니다. 자, 각각을 풀래요. 자, 그럼 요거 풀어주면 5가 이항이 됩니다. 그럼 x는 뭐보다 마이너스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2번을 풀어주시면 자, 3 이항이 되면 우리가 7에서 3을 빼면 4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변화가 없어서 x는 뭐다? 2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계 스텝 1.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몇 개의 수직선 위에 나타낸다? 하나의 수직선에다가 공통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고 하면 이쪽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보다 작다 그럼 어느 부분이다? 이쪽 부분입니다. 그럼 겹치는 거 여기 맞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겹치는 부분을 기호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어디에서 어디 사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단계? 3단계입니다. 요걸 풀려고 하면 우리가 1차 부등식을 제대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차 부등식 연습을 많이 하시고 연립 1차 부등식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개념은 바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거였어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x가 1보다 크네요. 그러면은 요거는 절대값이 1이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1과 1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1보다 크다. 그러면 뭐다? 바로 양쪽 범위죠. 그래서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뭐다? 크다. 라고 풀어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의 정의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자, 네 번째는 2차 바로 부등식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은 보시다시피 뭐로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함수로 해석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3x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꼭지점을 구하는 게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무슨 절편? x절편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x절편, 자, 이거 인수분해 했었습니다. x로 묶어내면 x-3이어서 하나는 0, 하나는 3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바로 물었습니다. 자, 0보다 큰 범위를 물었어요. 자, 그럼 0보다 크면은 그래프 상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프 상에서는, 그죠? 바로 요렇게 x축보다 위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때는 y를 뜻하는 거고, 우리가 부등식에서는 뭘 구해야 되는 거다? 바로 x 범위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요거는 작은 거보다 작거나 뭐다? 큰 거보다 큰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0보다 크면 무슨 범위? 양쪽 범위. 자, 그래서 요거는 x는 0보다 작거나 x는 뭐보다? 3보다 크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자,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여기는 그래프가 자, x축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구하는 거죠. 그럼 이쪽을 우리가 구해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도 여기 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x는 어디에 뜰까요? 자, 이때는 x는 그러면은 색깔을 뭐 요걸로 할까요? 자, 그럼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자, 바로 요 x 범위에서는 그래프가 x축보다는 아래쪽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어디 사이다? 3 사이가 됩니다. 자, 근데 경계선이 0하고 3은 대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스텝 1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스텝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컨 스텝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다음 1차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스텝보다는 확실히 좀 어렵지만 여러분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대원칙은 뭐냐면 x가 있는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어디다? 우변으로 이항하는 게 대원칙이죠. 그래서 1번을 풀라고 하면 자, 6x가 이항이 되면 마이너스 6x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9가 이항되면 플러스 9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등식의 성질에서는 이항도 가능합니다. 자, 4에서 6을 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7하고 9를 더하시면 우리가 16이 나오는 부분이겠죠. 자, 근데 마이너스 2로 나눠줘요. 자,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뭐하다? 바뀌죠. 그래서 요거는 x는 뭐다? 마이너스 8보다 크다 라고 푸시면 됩니다. 자, 2번이 나름 조금 복잡하네요. 자, 뭐부터 풀어야 되죠? 그죠? 괄호부터 푸셔야 됩니다. 그럼 1단계, 자, 괄호 풀어주시면요. 자, 마이너스 2하고 x 곱하면 마이너스 2x고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하면 플러스 6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마이너스 2x가 이항이 되면요. x 플러스 2x가 되고요. 6하고 6을 더하면 12가 되죠. 자, 그러면 3x가 1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3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3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부등식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습을 좀 잘 해두셔야 되고 이게 잘 돼야지만 뭐가 된다? 연립 부등식을 푸실 수가 있습니다. 6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5번을 풀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차 부등식을 잘 풀어야지 뭘 할 수가 있다. 연립부등식 잘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6번이 나왔네요. 예, 그럼 연립부등식 보겠습니다. 저거는 푸는 단계가 딱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자, 어떻게 그죠? 위에 식을 1번, 자, 밑에 식을 2번으로 했을 때 1단계가 각각을 풉니다.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1을 풀면 이렇게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4x가 자, 1 이항 되면 우리가 16이 돼요. 자, 그러면 4로 나눠주시면 x는 뭐다? 바로 4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바로 첫 번째 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를 풀면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x 이항이 되면 2x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2 이항 되면 플러스 10이 돼서 4가 되는 부분이죠. 그럼 x는 자, 2로 나눠주면은 2보다는 크다라고 풀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게 몇 단계? 1단계. 자, 2단계는요?
그쵸? 한 개의 수직선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이 2하고 4인데요. 2가 작아서 왼쪽, 4가 커서 오른쪽에 적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보다 크답니다. 자, 크면 어느 쪽? 자, 오른쪽. 자, 그 다음에 4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자, 어느 쪽? 역시 크면 어느 쪽? 왼쪽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4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느 부분을 구해야 되지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 겹치는 부분을 구하는 것이 바로 연립부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1, 2에 의해서 자, 우리가 겹치는 부분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보다? 그죠?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때는 4보다 뭐다? 크거나 같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등호 방향이 각각 방향이 같든 다르든 간에 일단 마지막에 뭐다? 겹치는 부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단계로 풀었다? 3단계로 풉니다. 그래서 역시 이 연립부등식을 풀려고 하면 1차 부등식을 제대로 푸시면 되겠고요. 이 3단계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연습하셔야겠죠? 7번 살펴보겠습니다. 7번은 연립부등식이 좀 특이한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꼴이죠? 자, A, B, C 꼴이고요. 읽을 때는 뭐라고 읽으셔야 되냐면 B는 A보다 크고 C보다 작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1단계 어떻게 된다고요? 자,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연립부등식 형태로 나타내면요. 자, x-7이 5x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나 분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x 플러스 1이 뭐보다 2의 2x 플러스 1보다는 작다라고 분리하는 것이 바로 1단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6번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 푸시면 돼요. 자, 그럼 1번. 자, 위에 식은 1번이라고 하고 밑에 식을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1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그러면 5x 이항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7이 이항이 돼요. 자, 그러면 8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마이너스 4로 나눠주시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를 풀어볼까요? 자, 두 번째씩 풀어보셔야겠죠. 자, 일단은 괄호부터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괄호 푸시면 2 곱하면 4x 플러스 2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4x 이항이 되면 x가 됩니다. 자, 그리고 1 이항이 되면 1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x가 1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거가 바로 단계가 2단계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자, 왜? 첫 번째 분리하는 것부터 하셨으니까. 자, 3단계는 어떻게 하죠? 자, 그렇죠. 한 개 수직선에 나타내요. 자, 그러면 주인공 되는 수는요. 하나는 마이너스 2고 하나는 1인데 마이너스 2가 작기 때문에 왼쪽이 적습니다.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자, 크면 어느 쪽? 자, 크면 오른쪽인데요. 자, 이때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1보다 뭐하다고? 작네요? 그럼 1보다 작으면 어느 쪽? 자, 왼쪽이고, 우리가 이거 1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겹치는 부분 보이네요. 자, 어디가 겹치지요? 자, 겹치는 거 맞아요? 예, 그럼 이때는 사이 범위가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답은 1, 2에 의해서 자, 연립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는 들어가고 있고요. 자, 1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반드시 요 꼴로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특수한 꼴입니다만 요것만 기억하시면 나머지 문제는 앞에서 배웠던 대로 그 순서대로 보시면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번 다시 풀어보십시오.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절대값 기호가 포함한 부분인데요. 자, 사실 이 문제는 풀이 방법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 다 풀어볼까요? 그럼 두 가지 한번 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단계는 똑같아요. 풀이가.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이 2가 되는 것은 마이너스하고 2인데요.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슨 범위? 바로 사이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뭐냐면 얘가요.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그렇죠?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가 되는 것은 똑같아요. 자, 근데 이 다음에 이제 풀이 방법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이 방법, 두 번째 풀이 방법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풀이 방법 뭐냐? 이걸 무슨 꼴로 본 거예요? 그렇죠? 이걸 무슨 꼴로 본 거냐면 바로 A, B, C 꼴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연립을 해서 푸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4-3x가. 자, 그 다음은 4-3x가 뭐보다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바로 ABC 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1번, 자, 요거 몇 번? 자, 2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을 풀면 이렇게 되겠죠. 자, 1을 풀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3x 마이너스 3x 이항이 되면 3x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이항이 되면 6이 되거든요.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요, 부등호 방향의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2를 풀어볼까요? 자, 그럼 2를 풀면, 자, 요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우리가 4가 이항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면서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2단계는 어떻게 되죠? 2단계는 바로 한 개의 수직선을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준되는 수가 2하고 3분의 1이네요. 자, 그러면 3분의 2가 작으니까 왼쪽, 자, 2가 크니까 오른쪽 볼게요. 자, 그럼 3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자, 어느 쪽? 자, 오른쪽. 자, 그 다음에 2보다는 뭐하다고요? 2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이쪽. 자, 그러면 겹치는 부분 한번 볼까요? 그럼 어디가 겹칩니까? 겹치는 부분은 딱 여기가 겹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을 구하시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답은 자 1, 2에서 되겠죠. 1, 2에 의해서 자,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x는 자 사이 범위입니다. 그래서 3분의 2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2 사이입니다. 자, 물론 3분의 2와 2는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근데 앞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사실은 풀이 몇 번을 강추한다? 2번을 강추합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양쪽 왼쪽하고 오른쪽이 전부 다 뭐로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상수로 돼 있기 때문에 자 상수로 돼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을 성질로 바로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자, 그럼 제일 먼저 뭐를 없애야 되냐면 4를 없애야 돼요. 자, 그러면 4를 없애려고 하면 양변에 뭐를 우리가 바로 4를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4를 빼면 마이너스 6이 되고 여기서 4를 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뭐를 곱할까요? 자, 뭐로 나눌까요? 자, 이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눌 거예요. 각 변을. 자, 그런데 뭐가 바뀐다?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6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3분의 2가 나오는데, 자, 주의점은요. 자, 우리가 항상 수직선도 왼쪽이 작듯이 수도 작은 걸 왼쪽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을 살짝 바꿔주시면 바로 3분의 2에서 어디 사이다? 2 사이가 나와요. 답 어떻습니까? 똑같죠?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이 범위가 나오는데 양쪽이 뭐가 수로 되어 있는 경우는요. 여기는 두 번째 방법인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더 편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9번은 다음 2차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몇 단계 단계가 있죠. 자, 근데 1번은 단계가 바로 들어가요. 왜? 친절하게도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한 거고요. 2번은 딱 보니까 이항 함께 보이죠.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자, 정리가 다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게 뭐였죠?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암산으로 보겠습니다. 자, 됩니까? 다행히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 1, 3으로 하면요 3, 1이니까 둘 다 마이너스면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1 마이너스 1이란 말은 x-1을 인수로 가지고요. 3-1이란 말은 3x-1을 인수로 가집니다.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네요. 자, 그럼 요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냥 수직선으로 나타냅니다. 이제 포물선 그리지 않고. 자, 각각 0 되는 값이 얼마하고 얼마죠? 자, 3분의 1하고 1이에요. 자, 근데 0보다 뭐다? 작거나 같대. 자, 그러면 무슨 범위? 사이 범위.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바로 어떻게?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다?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푸는 것이 1번입니다. 자, 근데 2번은 좀 단계가 더 있어야 돼요. 자, 뭐 해야 되죠? 자, 일단은 자, 우변에 있는 거 모두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이 0보다 크네요. 이거 어디서 본 거다. 이게 뭐죠? 그죠? 좌변이 뭐다?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 뭐가 되냐면 x-4의 제곱이 0보다 커요. 그러면 그래프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4에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0보다 큰 부분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0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자, 0보다 크면은 x축 윗부분이잖아요. 다 되는데 딱 하나 안 되네. 자, 뭐가 안 돼요? 예, 바로 여기 있는 4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 된대. 그럼 다 되면은 답이 뭐가 되냐면 모든 실수가 되는데요. 딱 하나면 안 되죠. 자, 뭐다? 그렇죠? 4는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면 x가 4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완전 제곱식은요,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항상 제곱하면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큰 범위 구하래요. 자, 근데 0보다 크니까 다행인데요. 0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0이 되는 경우는 x가 4가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x가 뭐다? 4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고요. 이건 좀 특수한 경우긴 한데 중요한 거는 좌변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2차 부등식 연습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중단원 학습 점검 마지막 문제 10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 성립한답니다. 자, 여기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 무슨 부등식 문제냐면 절대 부등식 문제입니다. 따지고 보면 해가 뭐다?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럼 이건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좌변을 y라고 딱 두는 순간에 그 그래프를 그렸더니 항상 뭐가 되겠어요? 그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접해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럼 일단은 먼저 보셔야 될 게, 자, 최고차항이 양수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최고차항은 뭐다? 양수가 맞습니다. 그러면 뭐만 보면 될까요? 그쵸. 바로 x축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의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뭐다? 절편의 개수하고 관계가 있어서 판별식을 보는 부분이죠. 자, 그럼 안 만나려고 하면 d는 0보다 작으면 되고요. 이때는 접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1차항 계수가 2가 곱해져 있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쓰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자, 4분의 d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b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그걸 제곱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b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a는 1이기 때문에 12-a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12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냐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그게 뭐다?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바로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좌변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어떻게 됩니까? a-3하고요. a 플러스 4를 계산하시면 자, 곱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2 더하면 1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x가 a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0 되는 값은 하나는 마이너스 4, 하나는 얼마다? 3이고요. 0보다 작거나 같네요. 자,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슨 범위? 여러분들 사이 범위라고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 문제의 답은요, x가 아니고 a예요. 자, 왜냐면 a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a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3 사이가 바로 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부등식 문제는요, 공식으로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아니면 모든 실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절대부등식이거든요. 그러면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거나 접하는 경우로 살펴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역시 이 중단원 문제 중에서는 제일 어렵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단원 학습 점검에 이어서 대단원 학습 평가 문제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등식 문제는 바로 9번부터였습니다. 자, 연립부등식 문제네요. 자, 이때 이걸 만족하는 뭐의 개수를 물어봤다? 정수해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럼 연립부등식은 푸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단원에서도 점검을 좀 하셨었죠. 자, 위의 식을 1번, 자, 밑에 식을 2번이라 둬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1단계 각각을 푼다.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됩니다. 1을 풀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1을 풀면 자, 마이너스 x 2항이 돼요. 자, 그러면 4x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8 2항 되면 20이 됩니다. 자, 그래서 4로 나눠주시면 얼마가 되냐면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2를 풀면 자, 괄호부터 풀까요? 5x-5가 되고요. 여기는 7x 플러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7x 2항이 되면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5가 2항이 되면 6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2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자, 2단계는 한 수직선에 나타내죠. 자, 그러면 기준되는 수가 마이너스 3하고 5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뭐다? 크거나 같고요. 자, 뭐보단 작아야 된다? 5보다는 작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자, 어디가 겹치지요? 자, 공통이네. 자, 여기가 겹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그럼 답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소수령 연습하듯이 쓰신다면 이렇게 되겠죠? 역시 1, 2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고 자,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요. 5보다 뭐다? 작습니다. 자, 근데 뭐다? 정수는 물었죠. 여기는 정수는 뭐가 되냐면 첫 번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어디까지? 4까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모두 몇 개? 음수 3개, 양수 4개, 0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몇 개? 8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딱 몇 단계? 3단계로 풀어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연습 많이 하시면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겁니다. 10번 풀어보겠습니다. 10번은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하는데 절대값 비호가 들어가 있네요. 근데 앞에 중단원보다 좀 발전된 것이 이 절대값 앞에 우리가 2가 곱해져 있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그냥 2로 나눠줘요. 자, 2로 나눠주면 얼마가 되냐면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푸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값도 하나의 기호기 때문에 하나의 문자로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5보다 작거나 같네요. 자,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사이 범위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5가 되는 수는요, 마이너스 5하고 5 두 개예요. 자, 요거 푸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저기 중단원 학습 점검에서 했는데요. 그냥 여기서는 두 번째 방법으로 풀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1을 없애줘야겠죠? 그러면 양변 각 변에다 1을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얼마다? 6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양수로 나눠주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전혀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확실히 방법 두 번째가 쉽죠?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한다? 2를 나눠주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11번 살펴보겠습니다. 11번은 다음 2차 부등식 중에서 해가 없는 것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각각 전부 다 좀 풀어보셔야겠죠?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2차 함계수를 양수로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를 푸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수분해 될까요? 됩니다. 일단 판별식만 보셔도 관계는 없어요. 자, 왜냐하면은 d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 범위 아니면 뭐다 사이 범위가 되기 때문에 해가 안 나오지는 않거든요. 자, 요거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수분해가 되네요. 자, 어떻게? 더해서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5가 되는 것은 뭐가 되냐면 바로 x-2라고 x 플러스 6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되지요? 자, 각각 0이 되는 수는 마이너스 6하고 1인데요. 0보다 작대요. 0보다 작으면 무슨 범위? 여러분들 사이 범위인 거 아시죠?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어떤 구간으로 나오는 것을 무슨 부등식이라고 하냐면 조건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해가 모든 실수다. 이런 것은 무슨 부등식이다?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2번 살펴볼게요. 자, 2번은 뭐가 되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죠, 암산으로. 그러면 바로 뭘 보셔야 되냐면 바로 판별식을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이게 1 마이너스 12가 돼서 마이너스 11이네요.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뭐다? 큰 부분 맞죠? 자, 그럼 0보다 큰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요건 답은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이번에 답은 우리가 항상 되기 때문에 해는 뭐다? 모든 실수다 라고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번도 틀렸고요. 2번도 틀린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3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번은 먼저 뭘부터 해야 될까요? 자, 여기 마이너스를 고치셔야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수분해가 되나요? 안 되는 것 같네. 자, 그러면 판별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수분해가 안 된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산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판별식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ac 2 곱하기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요거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9 더하기 얼마다 8 되는 거 맞죠? 그러면 17이 되는데 이게 0보다 뭐다? 커요.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0보다 크단 말은 우리가 근을 두 개를 가집니다. 근데 이때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정수해나 유리수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리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두 개 나오는지. 그 다음에 근의 공식 써볼게요. 자, 그럼 2의 2분의 그러면 4분의 어떻게 돼요?
자, b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b의 제곱 9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4ac 하면은 플러스 8이 돼서요. 우리가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뭐다 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되냐면 우리가 조건부등식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해가 없는 경우가 나오려고 하면 우리가 판별식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0보다 작은 경우나 우리가 d가 0이 되는 그런 경우밖에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4번 살펴볼게요. 자, 4번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 이렇게 돼서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나요? 일사 없네요. 그죠? 그럼 저것도 우리가 풀어보시면 바로 판별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짝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분의 d를 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b' 제곱이죠. 자, 그러면 b''가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4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ac. 그러면 3 곱하기 7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다? 16 빼기 21이 돼서 마이너스 5가 나오네요. 그럼 뭐다? 0보다 작은 거 맞죠? 그럼 0보다 작아요. 자, 그러면은 얘는 항상 뭐다? 0보다 커요? 근데 0보다 큰데 0보다 큰 범위 구하래.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답은 역시 모든 실수. 그래서 4번도 뭐가 되냐면 해는 뭐다? 모든 실수가 나옵니다. 그럼 얘도 틀렸네. 그럼 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풀어보시면 자, 이거 인수분해가 되나요? 이거 되네. 이게 뭐로 되냐면 이 자체가 2x 플러스 뭐다? 3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d가 뭐인 경우다? 0인 경우에. 그러면은 요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자, 그래프가 접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배우셨듯이 요렇게 접해요. 어디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접합니다. 자, 그리고 완전 제곱식은 항상 뭐다?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자, 근데 0보다 작은 범위 구하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바로 5번이 해가 없다라고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이 풀이가 좀 길었는데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특히 좀 뭘 조심했어야 되냐면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풀어보니까 근이 뭐가 나온다? 무리수가 나오는 거야. 이때는 뭘 보시면 되냐면 판별식을 보시면 되는데 d가 0보다 크면요 항상 양쪽 범위 아니면 무슨 범위다? 사이 범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2차 부등식 테이블 12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번 살펴보겠습니다. 12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한 2차 부등식 성립한답니다. 뭐죠? 절대 부등식 참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2차 부등식 0보다 크다는 말은 좌변을 딱 y라고 두는 순간에 y가 0보다 커야 되죠. 자, 그거는 그래프가 항상 무슨 축보다는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이 해야 되니까 최고차는 양수가 돼야 되고요. x절편 없어야 되네요. 자, 그러면 바로 d가 뭐다? 0보단 작아야 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이 x제곱의 개수는 1이에요. 그러면 뭐만 보면 되겠다? 판별식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판별식은요. 자, 이렇게 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부분이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9a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16a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9a 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4가 그러면 결론은 0보다 작으면 되죠. 자, 그러면 좌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2차 부등식 자, 이제 주인공이 a로 바뀌었어요. 자, 근데 뭘 봐야 되냐면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딱 보니까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 9 자, 4를 2, 2로 할게요. 그러면 얼마다? 9, 2, 18 2, 그럼 되네. 우리가 더해서 16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플러스 18하고 마이너스 2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2니까 a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가지고요. 9 마이너스 2면 9a 마이너스 2라는 인수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각각 0이 되는 수는 마이너스 2하고 9분의 2가 되는데요. 0보다 작죠?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자, 무슨 범위? 자, 사이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냐면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뭐보단 더 작다. 9분의 2보다 작은 그런 부분입니다. 절대부등식 정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셔서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서술형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17번부터입니다. 자, 연립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중단원에서도 배웠던 거예요. 자, 무슨 꼴? 자, ABC 꼴입니다. 맞나요? 근데 읽을 때는 뭐라고요? B는 A보다 크고 C보다 뭐다?
작다. 근데 요거는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거는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단계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분리돼요. 자, 이렇게 한번 x-9는 2의 3-2x보다는 작고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2의 3-2x는 뭐보다? 자, 3x 더하기 20보다 뭐다? 작거나 같다라고 놓고 푸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의 식을 1번, 자, 밑에 식을 뭐다? 2번으로 두고 연립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1을 풀면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럼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풀어야겠네요. 그럼 x-9가 되고요. 2 곱하면 6, 2 곱하면 마이너스 4x죠. 자, 이항이 됩니다. 마이너스 4x가 이항이 되면은 5x가 되고요. 마이너스 9가 이항이 되면 15가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5로 나눠줍니다. 자, 뭐다?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두 번째 식을 풀까요? 자, 그래서 2를 풀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괄호 풀어주시면 6 마이너스 뭐다? 4x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3x 더하기 20이네요. 자, 3x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7x가 되고요. 자, 6 이항이 되면 14가 나와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7로 나눌까요? 그럼 부동호 방향이 바뀌면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 자, 한 개의 조직선이 나타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준되는 수는 마이너스 2 하나는 얼마다? 3인데, 자,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오른쪽입니다. 자, 그 다음 3보다 뭐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럼 어디가 겹치지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바로 여기가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마지막에 기호로 나타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1, 2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고요. 자, 답은요. 자, 여기서 x는 자,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3보다 작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ABC 꼴 연습 많이 하셨죠? 네, 자신있게 한번 다시 풀어보십시오. 대단한 학습평가 마지막 문제 18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을 해가 이렇게 A에서 B 사이가 될 때 2차 부등식 밑에 걸 풀래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x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직접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보셔야겠죠? 자, 인수분해가 됩니까? 다행히 됩니다. 자, 더해서 플러스 2고 곱해서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이건 x-1하고요. x 플러스 3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은 0이 되는 값이 뭐하고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하고 1인데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무슨 범위다? 바로 우리가 사이 범위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해가요. 자,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 되는 거 맞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x가 a에서 b 사이래요. 자, 그러면은 따라서 자,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고 b는 얼마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푸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입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b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 뭐다? 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요걸 우리가 풀어봐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요건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우리가 좌변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인수분해 됩니까? 암산으로? 현재 안 되지요. 그래서 어디 넣어보시냐면 판별식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 판별식 넣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9 마이너스 얼마다? 12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돼서 0보다 작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은 항상 어떻게 된다? 0보다 커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d가 0보다 작으므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항상 뭐다? 0보다 크게 돼 있어요. 자, 근데 0보다 큰데 0보다 큰 범위 구하라네요. 자, 따라서 답은 뭐가 되겠어요? 해는 뭐다? 모든 실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기본적인 2차 부등식 푸시고요. 대입했는데 자, 이게 무슨 부등식이다? 절대 부등식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그 접목에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원 문자와 식 부분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세 번째 챕터가 부등식이었죠. 자, 이만큼 우리가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푸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방정식, 부등식 잘 정리하셔서 다른 챕터하고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